네, 오늘장 모닝입니다. 이제 악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좋았는데 또 오늘까지도 그게 이어질지 투자 전략으로 녹여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모닝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어제 시장 네. 글쎄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눈여겨졌었고 예. 외국인의 수급을 항상 말씀을 해주시니까 보다 보니까 현선분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 녹록치는 않지만은 예, 돌아오진 않았다. 이거 그렇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 해외 증시도 많이 올랐지만 국내 증시도 의미 있게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 그렇군요. 반등이 나온 이유 자체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 자체가 계속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합의 네, 가능성이 네. 점차적으로 좀 고조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나왔지만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의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생산자 물가 지표 자체가 네. 높게 나왔지만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미국 쪽에서요.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했던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완화가 좀 됐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 반영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았네요. 어제 이제 증시의 흐름을 좀 본다면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의 흐름에 따라가 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는데 네. 곧바로 플러스 한 1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빠지더라고 힘이. 내려왔는데 결국 이제 시장의 반전이 나왔던 것 자체는 최근에 국내 시장 자체가 중국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중국의 영향.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지원 얘기가 중국적 나오면서 중국은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2의 또 무역 분쟁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도 있었고 네. 또 중국의 기업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90여 개가 되는데 네. 일본 막 5개 종목이 회계적인 이슈에다가 여러 가지 러시아 지원서가 겹치면서 시장에서 뭐 퇴출시킨다. 예비 명단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랬죠. 관련 종목들이 중국 나스닥 시장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네. 이게 중국 시장으로 이어졌던 거고, 그래서 중국 시장의 중계라든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달아 타격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중국 시장이 10시 반 정도에 개장을 하면서 네. 약 1.56% 정도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중국 증시가 다시 또 거의 보합 정도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중국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3.5%, 그다음에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9.1% 정도. 많이 밀렸었죠. 그다음에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12% 정도 급등이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상승의 분위기를 이어지면서 강세로 좀 마감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또 중국 증시 흐름이 최근에 나스닥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가밤에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가 나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돋보이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거의 대표적으로 듀오라는 회사가 56%를 났고, 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회사인 JD.com 39%, 알리바바도 36%. 다 두 자리대. 그렇죠. 바이두 같은 경우도 무려 39% 정도 급등이 좀 나오면서 나스닥 시장에 투자 심도 함께 견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중국 증시가 회복했으니까 오늘까지 그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악재 요인들이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겹쳐서 어제 중국 증시도 의미 있게 반등이 나왔고 앞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국 증시들도 급반등이 나오면서 안정을 좀 찾았기 때문에 전체로 투자 심리 안정한 역할을 국내 증시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있다시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본다면 어제 코스피 종목도 반등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부진합니다. 그 이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코스피 지수 반등 국면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매도 규모 자체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최근 6천억대 매도에서 1,3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근데 여전히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8일 연속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입니다. 현선물 다 팔고 있죠. 3월 4일부터 약 누적으로 보니까 4조 8천억, 5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선물 시장도 3월 4일 이후로 딱 하루만 매수했고 거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선물 시장도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양시장 합쳐서 거의 6조 원 정도 매도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전일도 그래도 반등폭이 코스피 대비해 상당히 강했거든요. 여기서 또 외국인 수급이 또 있었죠. 그렇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한 1,500억대 정도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인 강세가 전개된 하루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시장에 그 환율을 계속 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 수급이 안 들어온 이유 자체가 어제 환율이 그래도 좀 막판에 반등이 나면서 그래도 반등을 했어요. 장 초반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거의 뭐 1,140원대 정도에서 약간 이런 정도 하락을 했다가 어제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7원
실원 일전. 그렇죠. 7.15 정도가 좀 떨어지면서 1135 정도까지 좀 떨어졌는데 일단 환율이 떨어져야지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일단 어제 환율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일단은 1144원 최근에 고점에서 약간 음봉이 좀 떨어졌고 또 간밤에 달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랬죠. 0.7%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1230 아래까지 떨어진다 한다면 외국인 수급이 오늘 정도는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일단 그래서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환율은 고점 찍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고점 찍으면 종합주가지수도 확실하게 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제 이제 업종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과 또 리오픈 관련 때문에 항공 관련 종목들이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한진카리아라든가 LCC도 다 가더라고요. 그렇죠.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가장 피해 업종 자체가 자동차 업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자동차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자동차 종목이 어제 좀 약간 의미 있게 업종 중에서 코스피 쪽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신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건설 관련 종목, 건설 건자재,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 종목들이 어제 압도적으로 올랐습니다. 아, 세부적으로. 이따 제가 세부적으로 좀 그 중소형 건설 종목을 한번 잡아주세요. 점검해 드릴 거를 할 건데,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기라든가 두산 바켓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LG, 이노텍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미국의 펠라스 반도체 지수 급반등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정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강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진화키트 관련 종목들 어제까지 일부 종목들이 강세했고요. 워낙에 코로나가 확진이 심합니다. 일부 종목도 좀 제로도 있었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수라든가 그러다 제로가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패키지 기판 종목들이 어제 좀 강세를 보였어요.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심텍이라든가 BH라든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주 중심으로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이제 업종 코스피 종목 중에서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 자체가 저는 이제 건설주 중에서 대형 건설주보다 중소형 건설주라고 보고 있는데, 중소형 건설. 그 자체가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어제 이제 종목들 움직임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어제 중소형 건설 종목 중에 상한가 종목이 일성건설하고 범양건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 이 두 종목은 펀드메탈보다는 제가 보면 테마성이 강해요. 왜요? 과거에 이재명 관련 테마 쪽으로 부각됐던 거거든요. 어제 이재명 관련 테마 종목도 어제 다 급등했습니다. 그랬군요. 동신건설이라든가 AT라든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펀드메탈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KCC건설, 화성산업, 한신공업 종목들이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 지금 말씀한 쪽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마 쪽의 종목들은 테마니까. 테마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뭐 펀드메탈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KC건, 화성산업, 한신공약, 남광통, 한라, 코론 글로벌, 태형건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지 않던 대부분 건설 종목들이 평균 5% 이상 다 상승을 했는데, 건설주가 이제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정책적인 이슈가 좀 강하죠. 이게 대형 건설주를 볼 거냐, 중소형 건설주를 볼 거냐. 이게 대형 건설주의 장점 자체는 해외 쪽에 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해외 수지 쪽에 수주 자체가 여전히 부진합니다. 유가 강세도 불구하고. 작년도도 수주가 예상치보다 못 미쳤고, 현재 3월달까지 해외 쪽에 건설 수주 보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지금 수주가 감소거든요. 17.7% 정도 감소인데. 해외에서. 근데 현재 국내 건설 쪽에 1월달에 그 건설주의 선행 지표로 본다면 건축 허가 면적이거든요. 수주라든가 그 부분 자체는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작년도 최대였는데. 그래서 해외보다는 국내 쪽에 포인트 맞춰서 중소형을 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형 건설주의 강점 자체는 해외 쪽에 수주인데 해외 쪽에 수주는 없다. 부진하다. 그러면 여전히 정부의 정책 수혜주 쪽으로서 올해도 내수 쪽의 건설주 쪽에 주목을 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또 여전히 요즘 시장 자체가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대형주보다 중소형 건설주거든요. 중소형 종목들이 그만한 어제 대형주 건설주 같은 경우 대체로 강부하권에서 머물렀는데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철강주 움직일 때 중소형 철강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철강판이 좋을 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군요. 수급이 주제가 되고 한다는 수급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대형주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펀드메탈을 보시게 되게 되면 중소형 종목들 펀드메탈을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 자체가 쌉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싸다는 거죠. 작년 실적 기준인데요. 왜냐하면 대형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근데 평균 한 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2배, 3배밖에 안 됩니다. 대형 건설주의 PR로 따지면 현대건설의 PR이 지금 14배입니다. 그 다음에 GS건설이 작년 실적 기준에서 그 10배. 그것도 좀 낮은 거잖아요. 낮은데 상대적으로 중소형 건설 종목들이 더 낮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대우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대림 ENC죠. PR 자체가 5배, 6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근데 중소형건설주들은 코론글로벌이라든가 태형건설이라든가 계룡건설이라든가 특히 계룡건설이 PR이 2.2배밖에 안 되고요. 유리가 높은 게 이제 화성산업 같은 경우가 13.308 자체는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아, 개별적인 거고. 예. 이게 다른 것들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중소형 건설주들이 주가가 싸다. 그러니까 올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 신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 중소형 받을 수 종목들도 올해도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또 그런 수급 거군요. 이슈를 감안한다 한다면 네네. 어제 충분히 중소형 건설주들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코론건설, 뭐 글로벌이라든가 태형건설, 계룡건설 중심으로 해서 한신공예라든가 KCC 건설이라든가 한라라든가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어제 이제 기타 이제 상승 종목, 특징 종목 중에서 몇몇 종목을 좀 보게 되게 되면 네. 어제 이제 한진칼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항공주들. 예, 항공주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리오픈 관련 수혜주 쪽 부각되면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한미 사이언스도 어제 10%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성신양에는 이제 건자재 섹터 쪽 움직임이 그렇죠. 전개되는데 네. 두 종목 특징 자체가 경영권 분쟁이 또 주요 이슈입니다. 아, 그게 키워드. 앞서 이제 건설 중에서 화성산업도 경영권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경영권 분쟁이 다시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고. 성신양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M&A 위주인 그룹이 네. 동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대 주주로 올라섰거든요. 네네. 여전히 경영권 분쟁이 지속된 상태에서 최근에 보니까 시멘트 쪽에 지금 대란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작년도 이맘때에도 시멘트가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그랬었는데 작년보다 네. 더 부족하다는 쪽입니다. 가격 더 올라가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도에 가격도 인상도 많이 됐지만 워낙 유연탄 가격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실적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올해 뭐 업황 자체가 정부의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서 시멘트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롯데 쇼핑이 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떴어요. 왜 그랬나요? 롯데 쇼핑인데 예. 아무래도 신정부의 이것도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부의 저기 유통업계 쪽과 관련해 가지고 대형 마트 중심으로 해서 규제 완화 정책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거의 다 신정부는 규제 완화네요. 네, 그렇죠. 네. 규제 안 하죠. 본래 이제 과거 정부 같으면 규제 쪽이었는데 규제 그렇죠. 완화 쪽은 포함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규제가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완화되지 않겠. 특히 롯데쇼핑 같은 거 알다시피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서 치명타를 입고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국내 쪽에 치중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서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롯데쇼핑보다는 이마트가 훨씬 펀드멘탈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더 좋게 보시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기판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두드러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중국의 락다운 반사 수혜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전시요. 네, 선전시 쪽에 이제 PCB 생산 업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내 업체 같은 경우 물론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은 베트남 쪽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국내 쪽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군요. 그렇게 요즘 패키지 기판 자체가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네.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뭐 그랬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PNT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짧게만 봐주세요. 예, PNT. 자, PNT. 예, PNT가 지금 거의 강세가 전개되고 있는데 네. 2차전 요즘 소재 종목들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사가 지금 계속 수주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니까 수주 5건에 3,726억 잘하고 있네요. 네, 네, 잘하고 작년 있어요. 1년 매출액이 3,700억이거든요. 이미 지금 상반기 안에 다 따라잡은 거잖아요.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작년도 실적도 무난하게 좋게 나왔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뭐 대형주 낙폭과대 대형주 코스피 반등과 함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소형주가 강했다라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또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지 전략으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아침에 시장을 얘기할 때 3월 네. 중순에 시장이 반전이 나올 거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순이죠, 이제. 네, 그렇죠. 나올 때 된 것 같아요. FMC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왜냐면 이 시점 자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불확성 자체가 완화되지는 해소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전쟁 리스크 자체도 여전히 이제 악재보다는 지금 이제 평화 협상 진행 가능성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쪽이니까. 군사 작전은 끝났고요. 예,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중립국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전되지는 평화 협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되고 있는 것 소식들이. 같고. 그래 본다면 더 이상 특히 가장 큰 악재 자체가 작년 7월 달부터 연준의 통화 정책 부분 자체가 계속 끌고 있던 악재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현재 악재가 어느 정도 뭐 거의 해소가 됐죠. 오늘 얘기해 줬으니까요. 그렇죠. 올해 뭐 FMC 쪽의 결과 이후에 올해 점도표 자체도
당초에 연초 같은 게 8차례 금리 인상 정도까지 부각됐던 건데 지금 6차례 정도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완화적인 거죠. 그렇죠. 6차례, 예. 7차례 정도 좀 된 거니까. 거의 시장의 눈이 바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예.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이제 진행이 좀 될 건데 앞으로 금리 인상 진행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노이즈만 진행될 게지 악재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향후에 물가 불안 심리 자체도 좀 완화될 것 같고요. 부담 자료가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나왔지만은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거의 뭐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전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히려 영향을 안 받아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는 악재 영향력이 다 끝났다. 그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자체는 이제 악재 영향력은 감소하고 호재가 반영이 좀 될 때다. 예,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앞서 이제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달러 하락 환율과 함께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쪽이니까 외국 투자를 주식이 많이 안 산다. 그래서 여전히 가더라도 대형주의 안마는 상승과 함께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는 시장의 흐름을 전개된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2750, 60 정도까지는 낙폭과 대형주 중심의 전반적인 상승입니다. 현재 그때까지는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라도 대부분 비싸게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제외하거나.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720, 50에서는 그때부터 종목별 차별화가 전개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낙폭과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을 좀 감안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관점 자체는 여전히 실적 성장 중소형 종목과 그다음에 신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가 5월 달까지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 관심은 여전히 이제 IT 쪽이 살아나고 있는 쪽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같은 IT가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거든요. 일단 분위기가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고 전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가깝게. 근데 어제 국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대치 좀 못 미쳤어요. 그랬죠. 최근 하락을 감안하면 오늘 좀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장비라든가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상당히 이런 또 종목들이 다시 주목을 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관련 종목 쪽에서는 이제 산업재와 소재 쪽에 있는데 산업재 쪽에서는 건설 쪽이거든요. 조선주보다는 조선 건설, 건자재, 건설기계.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철광이냐 화학이냐 할 때는 철강이고, 그쵸. 철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성장 쪽으로 따지면 제가 확실한 성장이 같은 코스피 쪽에서는 제가 의리 쪽인 것 같고요. OEM 의리 기업들 요즘 의리업이 괜찮거든요. 영업비행이라든가 한세실업이라든가, JS 코퍼레이션. 이 시간 언급했던 JS 코퍼레이션. 저도 이제 외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판이 좋거든요. 그다음에 비메모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접근하기 괜찮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IT 소부장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의료기기 쪽도 괜찮거든요. 이거 피부과 쪽이죠? 뭐 바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 치과도 있군요. 그렇죠. 덴티움이라든가 이 시간 언급해드렸던 관련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해야 좀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무난하게 IT 쪽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DB 하이텍입니다. 이 비메모리 쪽은 너무너무 유명한 종목입니다. 참 장점은요? DB 하이텍은 제가 한번 1월 달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주가 좀 떨어졌어요. 그대로에서요. 그렇군요. 한번 실적 발표 때 실적 성장주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일단 반도체 쪽에 가장 관심인 것 같고 관심은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탄력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러시군요. 코스피 쪽의 대형 쪽의 매매는 그래도 DB 하이텍이 가장 무난하게 접근할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업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예산 이제 8인치가 주력 제품이지 않습니까? 8인치가 지금 워낙 호황입니다. 그렇군요. 올해까지 예사가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풀로 차 있다고 그랬으니까 최근에 이제 대만의 TSMC가 3월 11일 날인가요? 8인치 반도체 쪽의 가격을 3분기부터 10%에서 20% 정도 또 추가적으로 인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DB 하이텍 입장에서는 호재군요. 그렇죠. 작년도 가격 인상 계속 진행이 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격 인상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가 2020년도 영업이익이 2,393억인데 작년도 무려 4천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전망치가 6,155억인데 일부 시장에서는 7천억 이상까지 나올 거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PER 6배 되는 수준인데 현재 지금 대만의 파운드리 8인치 회사들 PER이 지금 평균 14배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여전히 주가는 좀 싸지 않겠는가. 이게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부분 자체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업황 부진도 영향도 있었지만은 예사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중형주 쪽에서 대형 쪽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크기가 더 커졌군요. 커졌는데 이제 3월 10일부터
코스피 200 종목이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형주 쪽에 빠지니까 소형 쪽에 매물이 먼저 나오고 네. 앞으로 이제 패시브 펀드를 중심으로 대형 쪽에 이제 수급이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아, 그럼 돈 들어올 일이 또 있네요. 이제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 아. 소형주 쪽으로 편입됐을 때 예. 빠져나간 물량 자체가 매도로 나오고 그래서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기관 애국주가 약간 매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형주 지수 편입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인 수급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매 전략은 현재 가격 시가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7만 원 아래에서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예. 일단 목표 주가는 7만 8천 원 정도 전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짧게 손절 가격은 6만 5천 원을 최근에 종가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6만 5천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B하이텍 점점 몸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8인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도 알고 계셨을 거고 이제 커진 만큼 패시브 자금에 대한 수급적 매력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